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중국인과 마찰이 생기면 즉각 촬영하고 신고하라. 전염병과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최근 발언입니다. 제정신입니까?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 인간적으로 한 나라 국민 전체를 전염병자, 범죄자, 비위생적인 존재로 몰아세우는 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임무를 국민소통특별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정말 비정상적이죠. 김민수 최고위원과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혐오가 소통입니까? 막말이 정치입니까? 10월 3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깐깐한 정치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얘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갑자기 우리가 이제 협의를 했던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네. 대통령실이 미국 측에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내용은 이제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건 아닌데 일부 한 5% 정도만 우리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으로 진행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협상이 될까요?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 일부에서도 한번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왜 사인한 게 없느냐, 예. 왜 최종 합의문 발표가 안 됐느냐.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내가 탄핵당할 지경이다라고 대통령이 말을 했고, 그랬죠. 이대로는 국회 통과도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일부 핵심 내용을 최근에 밝혔죠. 거기에 의하면 한미 간의 이견이 매우 크다. 항용 있게 마련인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조금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사안을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좀 느껴져요. 일단 우리가 미국 측에 한미 정상회담 후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수정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골자는 1.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 우리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IMF 때 많이 들어서 안 말이죠. 아는 말이죠. 서로가 외환이 부족할 텐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빌려주는 거. 예. 그다음에 3,500억 달러라는 액수에서 미국은 전액 캐시, 현찰로 미국에 투자하라는 거고 우리는 이 중에 약 5% 정도만이 현찰이고,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 그냥 너무너무나 큰 차이가 일단 벌어져요. 나머지 95% 정도는 대출이거나 보증 형태로 이렇게 지급 보증하는 형태로 한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방식도 우리는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의 90% 정도는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고, 미국은 무슨 소리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건 전부 다 미국이 알아서 갖는 것이다. 최소한 90%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완전히 이렇게 달라요. 예. 또 기한도 돈을 언제까지 투자한다는, 왜 돈 왔다 갔다 할 때는 기한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 미국은 트럼프 임기 말인 2029년 1월 달까지는 전액 3,500억 달러가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한을 좀 더 늘려달라. 너무 촉박하고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미 미국에 보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 가타부타 말이 없지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없는 게 미국이 다시금 뭐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너무나 차이가 끝나서 지금 뭐 왜 지금 명확히 회신을 안 하고 있는지까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아마 뭐 일부는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저는 추정은 합니다만, 추정 가지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심각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이 곧 뭐 몇 주일 사이로 사인에 이르기까지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미국이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트럼프는
잔여 임기를 충분히 잘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트럼프가 항상 내놓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잖아요. 예. 뭐 MHA 마강가 하는 게 그렇고. 예.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남들을 세게 후려치고 뺏어 올려는 것을 유지를 해야 자기 정치적 기반이 유지되고 강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미국 내의 정치적 움직임 같은 거에 국익이 달린 것을 함부로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니까 당연한 것이죠, 입장은. 예, 그래서 당연합니다. 이게 바로 뭐가 타결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꽤 높아 보이지는 않지 않나.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사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자동차 관세가 25%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일본처럼 15%로 가야 하는 건데 아직은 예. 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25%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현금으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정부가 일단 굉장히 광하게 입장을 전한 모양입니다. 한국을 밟으려고 하면 그 발이 뚫릴 수도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관세 협상을 제안을 하면서 이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할까요? 우리 우습게 보고 집 예. 밟으려고 하지 마. 네. 우리 밟으려고 하다가는 당신 발이 뚫릴 수도 있어. 예. 이 말 아마 했을 텐데 이게 굉장히 강한 말이잖아요. 예. 그리고 당연히 또 해야 되는 말이고 민족적 자존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기계를 높이 세운다는 게 이런 거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이 말을 좀 제대로 알아듣고 이거 우습게 알고 밟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똑바로 느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좀 양쪽 다 터덕거릴 것 같아요. 예. 일단 이렇게 강경하게 태도를 전하기는 했는데 일단 미국이 뭐 내년 선거도 있고요. 순순하게 우리 요구를 받아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제 좀 시간을 끌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관세 25% 때문에 빠르게 빨리 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제가 뭐 경제에 거의 문외한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저의 사견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냥 평범하게 산수를 한번 해봐도 3,500억 달러와 25% 관세를 맞게 됐을 때 우리가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의 액수를 비교하면 일단 예. 그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렇죠. 만큼 3,500억 달러가 예. 큰 거고 트럼프가 무슨 앞으로 4, 50년 100년간 영구 집권하는 것도 아니고 예. 트럼프 다음에 들어설 미국의 정부가 계속 이런 식의 초고 관세를 고집하리라는 것도 없는 건데 다만 한미 동맹 관계가 기본적으로 서로 지켜나가야 할 선은 있는 것이고 그게 양국의 이익이 상호 호혜적으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호혜적으로. 호혜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게라는 거예요. 예. 미국의 일방적인 이익만 보장하면 그건 상호 호혜가 아니죠. 그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안 되겠어. 우리가 판 깨고 트럼프 당신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차라리 세금 내버릴게 이렇게 가서는 미국과는 그 이외의 관계도 조금은 있으므로 협상은 해 나가되 우리 국민이 철저하고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협상을 트럼프라는 사람 때문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맞습니다. 거죠.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 예. 타코. 미국 멕시코 음식이 아니고 네. TACO인데 예. 제가 영어를 써서 조금 죄송하지만 네네. 미국에서 요즘 뜨고 있는 신조어라고 해요. 오. 짧으니까 영어로 할게요. Trump always chickens out. 이 말은 트럼프는 항상 파르르 했다가 겁먹어가지고 깨갱하고 물러서는 적당한 비유입니다. 예. 닭대가리처럼 예. 처음에는 막 이랬다가 닭대가리처럼 그거 빼야 돼? 적당한 비유네요. 닭대가리처럼 이랬다가 깨갱하고 물러서는 예. 이번 관세 협상 정책 과정에서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이나 기본적인 자세가 이런 거였어요. 아하. 파르르 해가지고 하루는 막 이랬다가 불과 하루도 안 돼서 몇 시간 만에 그거 철회할게. 그럼 그래 그럼 좀 낮추지 뭐. 그러니까 너무 즉흥적이에요. 맞아요.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을 떠나서 지도자의 자격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인가 아하. 저는 심각하게 계속 의심과 회의를 해왔는데 순전 지 맘대로잖아요. 그걸 두고 미국에서도 하도 못마땅하니까 트럼프 타코라는 조롱 섞인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퍼지고 예. 있는데
트럼프 타코에 우리가 놀아날 필요가 전혀 맞습니다. 없죠. 맞습니다. 3,500억 달러가 무슨 3,500만 원도 아니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아, 소장님 닭대가리 이거 댓글에 네.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대가리를 조이대- 닭 머리로 바꿔야 되나? 그 두니진가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얘기인 당연한 것 같아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3,500억 달러를 무조건 이제 선불로 투자를 해서 90% 이익은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거 그 전제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돼서요. 일단 우리 정부는 직접 지분 투자 비율은 5%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그다음에 두 번째 원금 회수 전까지 90% 이익을 우리가 가지고 네. 가고 또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요것도 이제 세 번째 조건으로 우리가 내세운 상태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버텨야죠, 뭐 근데 그렇죠. 통화 스와프는 미국이 일단 거부했거든요. 예.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거부했어도, 그냥 한마디로 관세를 둘러싼 한미 간의 이 투자 협정 이걸 보면 그냥 미국이 강도예요. 칼을 뭐 언더 테이블 밑에다 숨겨두고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이렇게 칼을 딱 꺼내 두고 이러는 거거든요. 예. 세 글자로 날강도입니다. 네. 예. 아니, 그 의약품 100%도 말입니다. 사실 이제 바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네. 갑자기 잠정 연기가 됐어요. 그것도 타코 형태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타코 전형입니다. 전형적인 네. 타코입니다. 그래서 화이자 같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얼마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100% 때리기로 했다가 확 갑자기 낮췄어요. 그러니까 그냥 겁먹은 닭대가리가 아니라 변덕이 팥죽 끓듯 하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치킨. 예. 그리고 우리가 이 3,500억 달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일본도 사실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하고 서명을 한 상태인데 네. 일본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요. 나왔죠.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선불로 하는 거 아니다. 한 1, 2%만 내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요게 그러니까 그 사실 확인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우리가 그냥 선불로 다 했다간 우리가 호구되는 거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호구, 호갱. 예, 호갱. 중요한 지적인데 우리와 미국이 체결한 기본 얼개가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것과 상당히 흡사해요. 최근에 지난 1일이니까 엊그제죠. 일본의 아카자와 료셰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외국 특파원 협회 강연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72조고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예. 이 투자 약속과 관련해서 실자 투자 금액은 이 전체 금액의 1, 2%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출 및 대출 보증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미국은 투자, 대출 보증 이 세 가지에 대한 구분에 별 관심이 없다. 예. 그 말은 이 세 가지 아주 성격이 다 다른 거거든요. 엄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지 대충 총액만 퉁쳐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냐 총액으로 미국에 얼마를 투자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라 이런 자세였다는 것이 아직 명확치는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미국이 체결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아직은 볼 수 없지만 그래서 단언키는 힘드나 미일 사이에 체결된 것에도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 일본의 그냥 뭐 언론가나 평론가가 한 말이 아니고 경제재생상 강요가 한 말이에요. 예. 1, 2%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이 아카자와의 발언 중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투자 대출 보증 간의 구분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말이에요. 그쵸, 워딩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러니까 내년 선거를 위한 어떤 이렇게 자국민에게 어필하기 위한 지금 정치적 협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런 추정이나 해석은 가능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어허. 일단 국민들한테 선전하기 좋잖아요. 예. 야, 잘 산다는 일본 오. 그리고 아시아에 뭐 융기한다는 신흥 강국주 최고인 한국으로부터 토탈 9천억 달러를 우리가 가져왔다. 라고 한마디로 선전하는 문구로는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한 말을 잘 보십시오. 미국은 협상을 해봤더니 미국은 투자, 대출 보증 간의 구분에 별 관심이 없더라. 이게 말이 안 예, 되죠. 그러니까요. 투자와 대출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대출은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좀 긴장을 하긴 해야 되는 게 트럼프가 일단 쉬운 상대는 아닌 게 분명한 게
제가 최근에 그 미국 경제 셧다운되는 걸 보고서 놀란 게요. 네. 사실은 셧다운되면 보통은 대통령이 긴장하기 마련인데 네. 오히려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들 이제 다 자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이제 이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관세부서는 계속해서 돌아간다 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힌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 회의가 이달 중에 또 열린다고 합니다. 예. 예, 여기서 뭐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지만 바로 그렇진 않고 이번 회의 중에는 그 비자 지난번에 조지아주에서의 우리 근로자 전문가들의 그 구금 있었잖아요. 예, 그 이후로 양국이 현행 비자 적용 제도 문제에 대해서 개선 필요성은 공히 인식을 했으니까 네. 그 후속 실무 협상을 한다는 것이고 그런 접촉의 일련의 과정에서 투자 및 미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되리라고 보긴 봐요. 셧다운이 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미국에서는 이미 한 번 있었죠. 그것도 있었죠. 7년 전에 트럼프 때. 트럼프 1차 그렇죠. 집권기 예. 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트럼프에게는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 놀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실은 이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겁니다. 경제 차원의 비상사태죠. 예산 및 재정 지출권에 관해서는 비상사태인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막 가요. 막 나가. 별로 겁이 없. 네. 타코는 아무튼 네. 좀 이상한 타코. 사람인 건 확실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요번에는 너무 즉흥적이죠. 네. 트럼프 얘기 여기까지 하고 현중 선동하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수보 회의에서 현중 시비에 대해서 국익을 자해하는 행위는 추방해야 한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지금 이제 요 광화문 인근에서 현중 시비도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현중 뭐 누군가를 타국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이런 시비 단체 행동이 결코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모르는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르거나 예. 개 중에 일부 몇몇 사람은 알기는 할 텐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예. 혐오는 모든 차별의 출발이자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잖아요. 예. 혐오는 군중 심리에 편승해서 확 불이 붙어서 당겨지는 활활 타버리는 정말 문제 있는 것인데 이 중국을 혐오하는 것의 밑바탕에는 부정선거 왜 저 계엄 원저리 때 파다하게 돌았던 극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돌았던 게 뭐 99명이 체포돼 가지고 어디 뭐 이송이 돼서 한다는 둥 뭐 어디야 저기 저 계엄군 출동했던 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도 뭐 중국인들이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이렇잖아요. 나왔죠. 예. 택도 없는 얘기인데 거의 그 정신병적으로 문제 있는 상태에서나 할 수 있는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건데 제가 계속 이것을 울고 먹으려고 부추기고 있어요. 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비자로 중국 사람들 오게 하면 마약 그다음에 뭐 전염병이 퍼질 거다 뭐 이런 예. 얘기 하잖아요. 아마 코로나 이런 걸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되묻고 싶어요. 아까 방송하러 오다 보니까 요 시청 앞 대로에서 계속 집회 중입니다. 예, 예. 만약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무비자로 들어오면은 막 마약이 창궐하고 전염병이 퍼질 거라 그러면 그럼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관광 가는 거 막아야죠. 그러니까 못 가게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비행기도 예. 금지시켜야 예. 되고. 뭐 이건 대꾸할 필요도 없는 건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부정선거 주장 예. 그룹 윤 어게인과 단절을 못하기 때문에 또는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물궈먹는 겁니다. 사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거라고 보면서 네.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가운데 이렇게 현중 시비하고 국민의힘은 그걸 더 선동하고 이러면 그분들 이제 이 희망과 기대감을 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국익에 실질적인 타격이 오는 거고요. 예. 며칠 전에 1차 유커 중국인의 단체 관광객을 그렇죠. 우리가 유커라고 부르잖아요. 예. 2,800명이 들어왔죠 이미. 그래서 중국 명동 일대가 막 갑자기 활기를 되찾았다고 하는데 국힘의 주장을 들어보면 관광계통에 종사하는 뭐 가게나 식당이나 이런 데들 다 굶어 죽으라 소리예요. 아 정말 진짜 책임감 없고
한마디로 저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직도 부정선거와 윤 어게인과 중국인에 의한 뭐 어쩌고 이런 말이 한 묶음인데 네. 한 통 속인데 예. 아직도 그 속에 빠져 있으니까 진짜. 이게 우리가 서로 인상 쓰면서 진짜 탓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로. 계속 이렇게 이거 가다가는. 그뭐 안 김민순가 하는 같습니다.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얘기도 곧 해볼 텐데 영상 보고 와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많은 국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 금일부터 중국인이 무비자 입국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확하게 짚을 것이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국민의힘이 여당이든 올해 3월 20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발표한 조치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특정 국가 그리고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한 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괴담 그리고 혐오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또 인종차별적인 집회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수출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더 들어오면 그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겁니다.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대고 그 혐오 발언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 부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세계 문화 강국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정말 저질적인 그런 국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들을 결코 방치하거나 또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정말 시점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10월 말에 에이펙 열리지 않습니까? 네. 세계적인 각국 정상들이 다 모이는 그런 정말로 큰 국제적인 행사인데 네. 그거 앞두고 혐중 시위라고 하면서 그 자당에 대한 반성할 여러 가지 그 사유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그 다른 나라를 전염병자 취급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너무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 화면 나온 김민수 예. 뭐 하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와 그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국민의힘한테 하나 묻고 싶은데 우리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럼 못 오게 막아야 되겠네. 그 앞에서도 그 말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못 오게 시위해야 되는 거고 예. 아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저건 자해 폭탄이네요. 저런 사람이 무슨 뭐 정당의 뭐 무슨 위원 최고위원님이에요. 예. 그 최근에 국민소통 특별위원장으로도 임명을 했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예, 표정도 보면 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중국에 무비자로 입국해서 관광 다니고 있거든요. 예. 외교는 제가 상호주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그거 안 해야지. 아하. 그 외교적 진전이자 양국 관계 그리고 이거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극히 비정상화됐던 한중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뭐 납치다, 전염병이다, 마약이 돌 것이다 이런 괴담은 자폭입니다. 자폭. 예. 그 프레드릭 님께서 국익에 맞서고 체제 전복괴 하는 것들은 국민도 아니고 보호 대상도 아닌 트럼프식 강제 추방 대상이다. 네,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화이팅님께서 국힘 해산해야 합니다. 네, ABCDE님께서 법을 좀 더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혐오 시위 같은 거를 그냥 이제 놔두는 게 괜찮은가.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두렵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혹시 뭐 이제 서로 때리거나 뭐 이렇게 그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예. 뭐 이제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직접적으로 그걸 보면 우리 국격이 훼손되는 것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오죽하면 중국에서 자국민 중국인들이 한국에서의 안전 같은 거 우려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외교 차원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가는 거 우리 좀 걱정스럽다. 당신들 안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이 말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은 우리 못 가게 하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예.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뭐
아까 최민수야 누구야? 김민수입니다. 아, 김민수. 예. 그 사람 한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단순 유언 비어를 그냥 정치인들이 여러 의견 중에 하나를 전달하는 그런 게 아니고 혼란을 조장하려는 의도적 정치 공세인 것 같고요. 예. 중국인들에 의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는 등 중국인들 무비자로 입국시키면 막 뭐 전염병이 창궐할 거라 이것을 과연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가? 예. 그 선을 넘어선 것 아닌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회적 공론화를 넘어서요.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자원 화제까지 중국이 개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김민수 최고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계속 혐오 발언을 하니까요. 예. 요거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인데 혹시 뭔가 이제 처벌을 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가? 윤리특위를 통해서. 네. 좀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야 이런 발언들이 안 나오지 않을까. 그냥 무턱대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격하게 동의합니다. 예. 격하게 동의해 주셔서 고조국 감사합니다. 격하게 동의합니다. 갑자기. 예, 깐깐한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추석 잘 쇠십시오. 예,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맞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곧바로 1타 정치 찾아뵙겠습니다. 세상 모든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 가려진 권력의 얼굴 침묵 대신 질문으로 세상을 비춰봐 진실을 향한 우리의 외침 멈추지 않아 줄어들어내 끝까지 In the end, yeah 매일매일 너를 찾아가 오후 4시 50분 현실이 진실은 우리가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Every day, every night Good job, news 저 혼자 힘으로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독립. 풀옵션인데 월세는 절반이라 미래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신혼집 너무 좋겠다.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세 계획까지 세웠죠. 삶이 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기가 당신에게 오기까지 처음부터 길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론 깊은 바닷속, 때론 깊은 산속. 전기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전기의 길. 그 길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준다면 전기는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든든하고 안전한 내일의 전기를 위해 전력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한국전력. 네, 1타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양지열 변호사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은영님께서 세 분 격하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게 격했습니다. 오는 게 격하셨죠. 아니 정말로 모아서 하면 안 돼요? 뭘 모아요? 한 번에 다 모아가서 같은 장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회를? 아니 보면은 경복궁은 자유대학 쪽에서 주최하는 거고 이 광화문 쪽은 또 전광훈 쪽에서 하는 거고 시청 쪽은 또 달라요. 지금 경복궁, 광화문, 시청을 다 막아놨어요. 한 군데서 해요. 한 군데서. 그래서 우리 박영식 에디터는 굉장히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만이지만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끼리 뭉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지금 분열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좋은 방향으로 봅시다. 그래도 시위는 싫어요. 그걸 물론 싫긴 한데. 추석 연휴 시위. 시위의 풍경이 너무 뭐라 그럴까 사나워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목적하는 바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실 뭐 실현 불가능한 구호들만 난무하고 그 구호들도 너무 막 욕설과 비속어와 이래서 좀 품격 있게 해주면 좋겠다. 뭐 시위하는 거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좀 그 시위도 품격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극우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사회학자들이 극우의 특징 중에 하나로 꼽는 게 항상 적을 상대해서 싸워서 없애야 될 상대방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개심으로 사람들을 뭉치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 시위 예를 들어서 촛불을 든다거나 거기서 뭐 우리 지난 겨울처럼 젊은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춤을 추고 이런 장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나이가 많건 적건. 그래서 볼상사나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는. 대표적인 게 오늘 제가 여기 막 뛰어오면서 봤는데 5가족이에요. 5가족인데 5인입니다. 아빠, 엄마 하고 애들 셋을 막내는 유모차를 타고 왔고 나머지 둘은 딱 봐도 초등학생이거든요. 그 애들 여기 와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성조기 흔들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런 보수 집회하고 양상이 좀 다른 게 자유대학 쪽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경복궁 쪽은 진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많아요. 20대 30대 위주의 분들이 너무 많아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자유대학 그게 현중 아닙니까? 현중 시위를 지금 리드하고 있는 데리고. 집단인데 대부분 아마 이제 멸공 개신교 쪽이랑 좀 결탁이 되어 있을 거라고 뭐 이제 추측을 해보고 이 무대 사회를 보는 분이나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젊어서 진짜 깜짝 놀랐고요. 경복궁 지나가지고 이제 그 대한문 쪽으로 넘어오는데 그 대한문이나 전광훈 집회 쪽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기 앞에 시청 앞쪽으로 나가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뭐 가족 단위의 성조기 패밀리라든지 뭐 이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대학생들이 갔거든요. 둘이 이제 데이트하러 나와가지고 윤석열 어게인 이거 하는 거 보고 나서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지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데이트를 윤석열 어게인으로. 대한민국도 극우적인 생각,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찰리 크크 사망을 계기로 해서 국제적인 극우 연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와중인 거고, 정말 안타깝게도 찰리 커크는 사실 동양인들을 전반적으로 차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에도 왔었어요. 사실 어이없게도 왔었는데,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자유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 지역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거점을 해서 거기서 그들 나름대로의 이제 세력 키우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또 서울 시내에서도 군데 특히 이제 관광객들 많이 오는 곳으로 해서 추석 연휴 기간 집회를 할 거예요.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 지적한 거거든요. 아니 우리 돈 벌어주러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구설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주제와 관계없는 얘기들을 오늘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시작점에서 좀 우리가 분노를 좀 표출을 했으니까 굉장히 또 보기 좋은 소식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대 열흘 동안의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이제 본인도 쉰다. 여러분도 좀 쉬어라. 라고 하면서 근데 공직자가 휴가가 어딨어요?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통령 말씀 제가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나랑 동일한 마음으로 쉬지 말고 일하자 이제 이렇게 느꼈고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토마토 회장님이 회식을 하러 가서 짜장면. 그렇지, 회식을 하러 가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 아니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오늘은 내가 정말 다 원하는 거 다 사주겠다. 나는 짬뽕만 먹을게 이렇게. 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존경하듯 토마토 회장님도 존경합니다. 왜 이래 이거 분위기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네요. 보고 계시죠? 저도 짬뽕 먹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짬뽕이라도 먹여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운동부 스포츠를 했었는데 거기 이제 옛날에만 해도 분위기가 좀 험악했잖아요. 운동하는 그런 부서들은. 근데 제일 얄미운 선배가요. 대놓고 기합 주는 선배가 아니에요. 나 쉴 때 너희도 쉬고 나 뛸 때 너희도 뛰는 거야? 지금 또 2시간 동안 뛰자? 이런 선배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꼭. 자기는 뭐 3년 4년 운동한 사람들인데 이제 신입생인데 갑자기 화가 날라 그러네. 그때 생각하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이 약간 그런 느낌일 겁니다.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관세 협상도 있고 에이펙 준비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충돌하죠.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주 4.5일제로 가자고 하는데 그리고 뭐 하고 이제 그러면 공직자들이 모범도 보이고 해야 되는데 현안은 많고 해야 될 일 많고 그럼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조직의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가치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돌아가고 근데
또 막상 내가 안 쉬면 밑에도 못 쉬니까 나라도 하루 휴가를 내야 되나. 근데 내가 휴가 내면 일은 어떻게 되나. 이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밑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겠죠. 네, 그래도 초반이라서 그런지 그 수보 회의에 참석한 보좌관들이 다들 웃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웃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웃음이 저항하는 느낌을 줍니다. 라면서 또 다시 빵 터지는.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뉴스룸에 나왔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서도 대통령실은 쉬지 못합니다. 명절날은 쉬어야죠. 허허 이러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뒤에 보면은 돌아가면서 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날은 당일은 쉬는데 네. 뭐 이제 연휴를 돌아가면서 쉰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JTBC 뉴스룸 나와가지고 대통령실의 분위기라든지 뭐 그간 이제 여러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검사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러니까 즉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현재 사법부의 일부 이제 권력 추종형 판사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해준 대목들이 눈에 띄었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 주신 이제 대통령실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 불철주야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거라서 뭐 가장 대표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항상 대통령이 출장 가면은 가장 밝은 미소로 조명받는 사람이 강훈식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솔직한 인터뷰 잘 받고 네. 뭐 아무튼 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공무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효능감 느끼죠. 예, 세금이 아유, 아깝지 네. 않겠죠. 보기 좋아요. 예. 그 추석 명절 하면은 또 화제가 되는 게 대통령의 추석 선물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명절 선물은 저희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갖고 싶은 거 예, 시계가 가운데 2개가 있고요. 팔도 수산물 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쌀도 들어있는데 이 우리 쌀은 재해 지역의 우리 쌀이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에서 난 그런 농수산물로 세트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그게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때는요, 막 중국산 논란이 좀 있었죠. 네, 그런 거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예. 추석 때, 그러니까 저게 또 이제 그 보내는 추석 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념일에 이렇게 선물 세트 같은 걸 보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그것과 맞지 않는, 예를 들어 광복 유공자회 이런 데 선물을 보냈는데 중국산을 보낸다든가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서 뭐 국민의힘보다 낫죠. 국민의힘 전신이었죠. 그때 이제 저 불교계에 육포를 선물했다고요. 그런 일 있었죠. 예. 모르세요? 정말요? 불교계에 육포 선물 세트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육포를.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게 왜 어렵지? 그러니까 일의 체계나 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예. 조직이 잘 안 돌아간다라는 거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전조 현상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런 어떤 전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직이 뭔가 체계적이고 일을 성의 있게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언론에 다 공개가 되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첫 번째 또 명절이기도 예. 하니까 어떤 이벤트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의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지만 장이 성의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다 밑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컨펌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못하니까 예.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가 있죠. 네. 예전에 그것도 기억나네요. 종교 불교계에 선물 보내는데 그게 아마 육포건이랑 유사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교회 그림이 있고 십자가 정말요? 맞아. 예. 네. 그런 그것도 경우도 실수였다 있었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럴 수가. 그 업체가 뭐 목걸이 선물한 거 아니야? 금거북이나? 그래서 한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뭐 이제 취지 자체는 이제 그 소록도에 계신 분들 이제 한센인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담겨 있는 뭐 그런 선물 세트 포장지였는데 박스에 그려져 있는 건데 이게 종교계 특히 이제 불교계에 가는데 교회에다가 십자가 그림이 떡하니 그려져 있으니 이게 이제 사려 입지 못했다라는 거에 하나 어떤 단면이죠. 네, 진짜 놀랍다. 예, 혜진님이 선물 세트에서도 느껴지는 품격이라고 하셨고 아씨 노래방님께서 요거 뭐라고 하죠?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싸 노래방님, 아싸. 예, 감사합니다. 자, 추석 연휴 일정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개천절 공휴일이지만 아무튼 추석 일정이 쭉 길어요. 열흘입니다. 열흘. 참모들 진짜 못 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또 기다리는 추석 선물이 하나 있어요. 냉장고를 부탁해.
대통령 부부가 나온대요. 와, 김혜경 여사도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도 나오고 이 냉장고를 부탁해 무슨 프로인지 아세요? 알죠. 냉장고를 갖고 15분 만에 요리 대결을 펼치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요리를 해달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무슨 요리 나올까? 사실 엉뚱한데 설마 이런 건 하진 않겠죠? 김치찌개 계란말이. 아, 설마요. 그거 안 할 거예요. 갑자기 문득 네. 아 너무 시달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메뉴인데 진짜 그걸 갖다가 윤석열 참모들이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이게 사실 초창기 때 윤석열이 나왔어야 돼요. 네. 먹는 거는 윤석열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을 하느라고 보통 김밥 먹는다, 뭐 네. 행사 끝나고 남는 음식 차에서 먹는다 이런 이제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윤석열이 초반에 했어야 되는 프로인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예능 프로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이 프로그램이 자기 냉장고를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말하자면 니즈를 말해야 돼요. 내가 어떤 요리를 먹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스토리를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거를 말할지 뭐 이런 것들이 재미 포인트가 되겠네요. 아, 기대가 됩니다. 사실 최근에 여러 번 그랬기도 했지만 그 캐대온 때문에 캐대온에 나온 한국 음식들 그게 굉장히 화제를 모아서 외국인들 유튜브 보시면 한국 와서 한국 김밥 먹으러 오고 뭐 그렇죠. 라면 먹으러 오고 편의점 음식 먹으러 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의미의 전통 한식 이런 게 아니라 일상 속에 있는 우리네 냉장고, 한국 사람들의 냉장고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또 응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와, 네. K컬처. 예전에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지 성남시장 시절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SBS 예능 프로 부부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김혜경 여사가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뭔 소리냐 집에서 된장찌개나 그때 이제 보글보글 끓여 먹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오늘 밖에 나가서 사 먹자 막 이런 네.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 이제 말하자면 경기도지사하고 대선 후보 거치면서 김혜경 여사가 사실상 이제 여러 악마들이 있으면서 맞아요. 노출을 많이 못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그래야 그래서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가 참 좋은 메뉴예요. 사실은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끓이기에 참 좋은 예, 메뉴야. 맞아요. 근데 이게 김치찌개 이 계란말이 망쳤어. 예, 동상이몽 프로그램이었다고 혜진님하고 강8450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뭐 이제 그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음식을 실제 해달라고 하실 것 같아요. 원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이거 한국 사람이면 대부분 다 좋아하는 거고. 네. 여기 나와갖고 된장찌개 셰프 막 한국 이연복 음식이잖아. 아, 왜? 그런 거 좋아요. 근데 또 셰프가 만들어주는 또 그럼. 특별한 의미에 그 네. 냉장고에 네. 있는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뭐 이제 우리 국민들의 대중적인 음식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가 아마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아마 이제 이런 예능 프로는 재미도 담아야 되지만 가끔 감동도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의 스토리가 아마 이미 좀 반영돼 있는 음식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좀 미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먹은 소년공 시절에 먹었던 예, 음식 뭐 그런 걸 먹으면 또 이제 천재야. 사실 딱 한 숟갈 뜨고 나서 향수 폭군의 셰프를 열심히 모셨구나. 예, 막 그때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함께 떠오르면서 뭉클해지고 울컥해지는 그런 장면을 감동. JTBC 냉부의 팀은 담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런 어떤 특별한 연출을 대통령 네. 부부한테 맡기는 거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서도 막 어떤 방송 제작에 개입을 해가지고 재미와 감동 코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막 이런 부탁하기 어렵다 보니까 어렵죠. 아마 자연스럽게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풍 씨가 나오는데 네. 그 웹툰 작가 아, 김풍 그래요? 씨가 어떤 요리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거기에 빌런은 김풍이거든요. 이 프로그램.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다 그러니까 요리를 셰프들이 하는군요. 앉아 있고 셰프들이 이제 자기가 주제가 나오면 그 너무 주제를 기대된다. 선택하고 뭐 이런 건데 너무 재밌을 거기서 이제 것 같아. 김풍 씨만 유일하게 요리를 정석적으로 배우지 않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는 그래요. 뭐 이런 야매 스타일. 요리사예요. 야매 요리사. 야매 요리사. 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프로그램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너무 좀 황당한 의혹 제기를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국정자원 화재 기간 때 촬영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오늘 대통령실이 발끈했고 네. 법적인 부분을 또 검토한다고 하니까 이거 좀 확인이라는 걸 좀 하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주진우가 아직 살아 있었구나. 저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언젠가부터 뭐 유튜버가 됐든 아니면 방송이 됐든 특히 정치인들이 딱히 근거 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말해버립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저희 시작할 때 얘기했던 오늘 집회 같은 데서 그걸 뭐로 얘기를 하냐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사실 이런 거는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건전한 비판이라든가 실제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국가의 비상사태가 벌어졌는데 예능 프로를 촬영하고 있다. 비판해야 됩니다. 저라도 비판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비판해 준 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아요. 도움이 되는 건데 아무 근거도 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혹시 그때 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무책임하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치 국가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아씨 노래방님이 박영식 에디터님 나오는 프로는 꾸준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양지열 변호사님도 재밌고요. 라고 하셨고. 저한테 재밌다는 얘기는 잘 안 오는데. 김한 기자님께서 네. 멘트가 없어가지고 의문의 1패를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좀 이제 김한 기자님 팬들이 또 올리실 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한 기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한국 기자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기자이시기도 하고. 선물은 못 받았습니다. 네. 이거 못 받으셨어요? 네, 못 받았습니다. 혹시 받으신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 다 못 받았어. 네. 그런 거 바라면 안 돼요. 저 안 바랍니다. 좋은 취지로 안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 다른 분들에게 주시기를. 에이펙 홍보 영상도 어제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왜 윤석열 정부 시절에 부산 엑스포 홍보 영상 엉터리로 만들어주고, 그때 막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진짜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저희 예산이래요. 제가 좋아하는 지드래곤도 나오고, 네. 저게 저예산일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배우들이 다 노게런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네, 모든 분들이 다 노게런티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드래곤도 저거를 이제 실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다가 일부러 날라오기까지 정말요?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원래는 아마 이 대통령실에서 출연 의사가 딱히 결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저 영상을 만든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그 CF팀 제작팀에서 대통령이 카메오라도 반드시 출연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크로마 앞에서 좋다. 저 화면들은 일부 합성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실제 배우들은 합성이 아닙니다. 실제 배우들이 직접 나오는데 이제 노 개런티로 이제 홍보 영상을 찍은 거고요. 장원영이라고 여기 보면 순서가 다 있어요. 그래요? USA가 먼저 했었고 페루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가 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디테일도 장난 아니네. 제가 왜 페루 비행기가 옆에 있는 건가를 검색해봤습니다. 지난번 아펙을 했을 때 개최국의 순서군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미국 옆에 아니라 페루 옆에 왜 있지라고 했는데 나름의 디테일이 또. 그러니까 저걸 보면 아까 부산 엑스포 홍보 영상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일 저를 경악하게 했던 윤석열 정부의 홍보 영상은 그거죠. 우리가 저마다 경호처 힘의 겨울.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막 공을 치고 나오고 막. 그러니까 왜 비슷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도 갑자기 갑자기 슬퍼지네요. 왜 그랬어야 하는가? 갑자기 기억을 소환하니까 또 기가 막히네. 저는 그거 처음 봤을 때 무조건 AI 딥페이크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만들었을 리가 없다. 설마. 그 윤석열이 직접 연기를 하잖아요. 막 노래를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경악할 만한 거는 그 저쪽에 비서실장하고 대통령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컨셉을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등장하는데 경호원이 이렇게 대각선방향에서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게 저는 정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창피해. 에이펙으로 눈을 씻고. 네, 여야 추석 민심 잡기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한 것 같아요. 기차역을 찾아서 귀성 인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서울역 안 가고 송편 빚기 봉사활동을 갔다고 하네요. 이것도 좀 희한하긴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특징은 민주당의 당의 연휴 지도부 일정을 보면은 기차역이라든지 귀성 인사, 민심 경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서울역, 용산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인사하는 일정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없을까? 뭐 오늘 이번 어제 하루만 없는 게 아니고 없어요? 풀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요?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곳에 방문해가지고 손 흔들고 인사하는 지난번에 갔다가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 갔다가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소리 지르고 권성동 20분 만에 철수했어요. 그때 이제 계엄이 일어난 이후라서 네, 서울 욕을 설 엄청 때니까.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본인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대면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냐하면 서울역이나 용산역 같은 데 나가면 시민들이 소리 지르는 거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림만 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음성이 오디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제할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거를 스스로 그것도 시민들도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 시민들도 약간 자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이제 나와서 갑자기 웃는 얼굴로 그러면 야 너 엊그저께 그냥 집회 무대에 올라가고 이렇게 저렇게 소리 지르던 게 그 의원이 대표가 와갖고 하면 그 고운 소리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만들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제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선택이죠. 그리고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시점 자체가 의미 없다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있는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그 대표가 여야 공이 아무튼 대선 주자로서 1위의 지지도를 보였다라는 그 적합도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국민의힘 뭐 했나 하고 찾아봤더니 뭐 이제 아무튼 그 저기요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떡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댓글 떡을 치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그게 떡매질을 한다. 이렇게 떡매질을 한다. 표현을. 잠깐 아니 근데 이 분위기가 있는 근데 여기 부조가 너무 웃는데 음란 마개들만 모여 있어갖고 지금 왜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 자체가 떡을 치고 있는 건데 떡매질을 한다 그러라고 표현을.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댓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이버나 이런데 가서 보니까 지금 한가하게 그런 걸 칠 때냐, 떡을 치고 있냐, 이런 그런 저기 뭐 자세도 뭐 되게 떡친구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엉거주춤하게 그래서 아무튼 비판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저거 되게 부끄러워해야 해요. 이제 그런 그 여기 역사나 이런 데 가면 욕 먹을까봐 지금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해요. 단순하게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내란 종식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스스로 지금 내란에 버티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래요. 사실 박근혜가 탄핵됐고 났을 그때만 해도 어쨌든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속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스러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버티고 있잖아요. 오히려 윤호개인을 같이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들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정말 국민들 중에서 한 줌밖에 안 되는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거기에 제1야당이라는 맞지 않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으니까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박수받을 행동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안 그렇다라면 일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욕을 먹더라도 서울역이건 용산역이건 나와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돌팔매질 하더라도 우리는 떳떳합니다. 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여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욕먹을 각오를 못하면 정치를 못해요. 욕먹을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하나 형태를 보면 뭡니까? 우리 칭찬해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대구 가서 집회하고 자기네 지지자들만 모아서 서울역에서 집회하고 동원시키고 이렇게 해서 야 아무도 우리를 욕하지 않아. 우리는 이제 승리로 가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심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가면 어떤 살풍경이 벌어질지. 와 지금 댓글창이 떡 얘기만 하고 있죠? 박영식 에디터. 맞습니다. 우리 단체로 이상한 거 씌울 뻔요 라고도 해주시고. 박영식 에디터 명절에 왜 그래요? 잘하셨어요? 국립국어원에 나와 있는 맞아? 떡 친다. 정식 표준어입니다.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여기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박영식 아나운서 출신 에디터님. 그리고 또 이것도 논란이 됐었어요. 연휴 중에 스타크래프트라는 이제 온라인 게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게임 대회를 이제 모경정 의원, 이준석 의원, 김재섭 전 최고위원이죠. 이렇게 다 셋이서 하기로 했는데 요거가 이제 우리 민주당 쪽 당원 쪽에서 많이 좀 이제 비토성
여론이 있어서 모경종 의원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사과하고 당원분들한테 사과하고 이제 참여를 취소하기로 한 건데 이게 지금 의원실 공동 주최이기 때문에 모경종 의원도 이준석 의원이나 김재석 의원에게 본인이 빠지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참 뭐랄까 좀 머쓱한 일이었을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내 여론이 결국에는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의원의 어떤 뭐 세탁 내지는 이미지 물타기를 모경종 의원이 도와주는 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한가롭게 게임이나 할 때냐라는 뭐 비판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당 뭐 모경종 의원으로서는 더불어서는 이준석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을 대상으로 한 어떤 과거 12.3 내란 전국에서 보여줬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이제는 뭔가 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 분노들이 좀 가라앉는 타이밍이기도 했고 더불어서 이준석 의원은 대선 기간에 이제 그 언어 성폭력 발언이 62만의 제명 청원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제명이 없었고 그러는 사이에 엄청난 스피커이자 엄청난 매체력이 있었는데 그 매체력이 확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어떤 이런 뭐랄까 포커싱이 갈 만한 기획 행사로 인해서 슬슬 이제 언론에 이준석 의원이 재소환되기 시작했는데 아니 모경종 의원이 왜 이걸 나서서 직접 도와주느냐라는 비판들이 당내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뭐 취소한 거는 뭐 일부 뭐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여야 의원들끼리 게임하고 이런 거 협치, 통합, 화합하는 측면에서 좋은 거 아니야? 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막 강성 지지자들한테 그 휘둘려가지고 되겠어?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좀 그 뭐랄까 여야 친선 국회 주최의 행사와 개별적 의원실의 이런 어떤 이벤트성 행사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과거에 이준석 의원이나 김재석 의원 같은 분들이 윤석열 탄핵에 실제 같이 힘을 실었던 분들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과거의 이미지를 결국에 좀 이제 희석돼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글쎄요 뭐 지금이라도 용기 있게 잘 취소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10개월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빨리 희석되고 있다는 지금 박영식 에디터 표현을 빌자면 근데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계엄 당일날 밤에 강남에서 술을 마시다가 굳이 자기 지역구인 동탄에 가서 샤워를 하고 국회까지 다시 거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거의 30km를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경찰들 앞에서 소리 지르는 모습만 보였던 인물이고 김재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을 이유로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도봉 쪽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 초선 의원이고 패기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는데 막상 탄핵 정국에서 윤상현 의원과 통화했던가요? 하면서 오히려 뭐 형님 어쩌고 하면서 윤상현 의원이 1년만 지나면 잊어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네요. 지금 봐요. 김재석 의원에게 윤상현 의원이 했던 거를 지금 실현하러 했던 거예요. 1년만 지나면 또 찍어준다는 얘기를. 그거를 저는 모경종 의원이 굉장히 이건 큰 실수한 거라고 봅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이준석 이름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준석, 김재섭 없이 만약에 모경종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끼리 요걸 한다고 했어도 여론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상황인데 저는 사실 좋지 않게 봤습니다. 이 나이 또래에서 이제 명절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스타크래프트 하는 게 약간 국룰 같은 그래요? 거긴 한데 민속놀이니까. 네, 민속놀이라고 부르니까요. 민속놀이에요 요즘에.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명절인데 스타 한판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또래들이. 근데 뭐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여야 의원들이 하면 재밌지 않겠어. 이게 어쨌든 대진하는 게임이니까라고 이제 가볍게 접근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론의 질타는 그 가벼운 태도. 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뭐 대단히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거를 접근한 그 가벼운 발상이 싫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모경종 의원 이제 개인이 경기도 때 아마로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이재명의 사람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한 몇 개만 읽어보더라도 야, 너 진짜 배알없다. 이런 분노들이 대부분 이제 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뭐 문자를 보내시는 당원분들도 많았고 해서 하루 만에 사실 이 행사를 빠지겠다라고 바로 오전에 빠른 조치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사실 정부 판단이 빠른 거니까 그거 나름대로 용기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국힘은 장외 투쟁을 계속 하네요. 추석 연휴에 이걸 할 수 있는 건가? 어디에서 한다고 하나요?
딱히 모르시나요? 어디서 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자격증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연휴인데 이게 가능할까? 대구에서 모였는데 이만큼 서울역에서는 11,000명 경찰 추산으로 점점 줄어들었고 국민의힘이 굳이 장외 투쟁을 한다라면 이제는 주도한다라기보다는 그때는 국민의힘 당원들을 직접적으로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끌어 모았는데 오히려 오늘 밖에서 뭐 자유연대나 이렇게 집회하는데 거기 국민의힘이 얹어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했던 집회가 마지막으로 짜내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전국 순회 집회를 하니까 다른 지역을 가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갈 겁니까? 지금 어디를 가서 하면 그거가 돼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역 조직을 동원 안 해도 인력을 조금이라도 동원하기가 수월하니까 한 건데 다른 지역 가면 불가능하고 지금 그런 동력이 국민의힘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멈췄으면 요번에 딱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한다고 하니까 뭐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시작됐으니까 우리 세 분 추석 인사를 한 번씩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 구독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함께 하시죠. 예. 누구부터? 네, 뭐 추석 연휴에도 뉴스토마토가 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월화수만 쉰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나머지 요일들은 또 이제 그 방송 하신다고 제가 들어서 뭐 황현실 앵커님도 뭐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고 제작진분들도 고생하시는데 그래 또 그에 버금가는 또 열렬한 관심과 사랑을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주시면 뭐 이제 지금 100만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이번 연휴 지나서 설 연휴 때쯤 됐을 때는 한 뭐 200만 됐으면 좋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절합니다. 예, 또 변호사님. 네. 뭐 지금 연휴 굉장히 길잖아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뭐 여행객만 3,400만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대한민국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여전히 겪고 있긴 하지만 이 며칠 동안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좀 편안하게 쉬는 시간 뉴스를 굉장히 몰두해서 보시는 분들도 며칠 정도는 조금 쉬시고 그래야 또 대통령도 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촉각에 곤두서 있으면 대통령실도 못 쉬거든요. 며칠이라도 평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기자님. 12월 3일 이후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하루에 뉴스가 뭐 이거는 진짜 뭐 며칠 가야 되는 뉴스 같은데 반나절 만에 사라지기도 하고 진짜 정신없이 10개월 달려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연휴가 이렇게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양재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조금 이제 뭐 아직 뭐 끝나지 않았고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조금 쉬어가는 그리고 이제 그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훈훈합니다. 네, 열흘 동안 이어지는 긴 추석 연휴 동안 귀경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고요. 1시간 반 동안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특집입니다. 월화수 특집합니다. MC네요, 아예?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200만 될 것 이 같습니다. 긴 추석 연휴 뉴스 토마토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죠.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